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 성전꽃꽂이를 통해서 제가 꽃을 지금까지 한 그런 이유가 되기 때문에 성전꽃꽂이를 저보고 앞에서 하라고 그러면 그 다른 것보다 되게 신이 나거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이야기거리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테마는, 성전꽃꽂이의 테마는 아주 쉽게, 뭐죠? 아주 쉽게. 아까 했는데, 그쵸. 아주 쉬운 성전꽃꽂이. 예. 대부분 어렵게 생각하는데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라 그래서 아주 쉽게 배우는 성전꽃꽂이.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보니까 뭐 잘 아시는 분들은 그럴 거예요. 뭐 되게 쉽네. 꽃이 많이 없잖아. 그런데 꽃의 색깔이 틀려요. 그죠? 색깔, 그 다음에 생긴 거, 전체로 봤을 때는 옐로톤과 그린이 들어가 있지만 하나씩 봤을 때는 다 자기 나름대로의 잘난 척을 다 갖고 있거든요. 꽃은요, 어떤 꽃이든지 가장 예쁜 것은 신선할 때 예뻐요. 장미가 아무리 예뻐도요, 시들 때는 되게 안 예쁘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전꽃꽂이의 원칙이 있어요. 어떤 원칙이냐? 디자인이 예쁜 것보다는 일주일에 가게 하는 게 더 저한테는 소중해요. 물론 어제 제가 그 테이블 센터피스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때는 행사 당일만 예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성전꽃꽂이는 대부분 금요일 아니면 토요일 날 꽂게 되거든요. 그럼 그 다음 주 금요일이나 토요일까지는 가야 돼요. 근데 안 되는 때가 있어. 언제? 여름에는 아무리 내가 꽃을 오래 하고 싶어도 여름에 날씨 때문에 오래 가질 않아요. 그래서 여름에는 꽃이 싼 대신에 수명이 짧고 겨울에는 꽃이 비싼 대신에 수명이 길고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성전꽃꽂이를 처음에 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점이 어떻게 플로라폼을 고정을 할까라고 했는데 제가 예전에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제가 이 높이를 조절을 하려고 머리에 스티로폼을 안에다 넣었어요. 그리고 플로라폼을 넣었어요. 어느 날 얘가 붕 뜨더라고요. 왜? 스티로폼이 물에 뜨잖아요. 물에 뜨니까 물을 더 많이 줄수록 플로라폼이 붕 떠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스티로폼의 고정은 얼마나 중요한지 일단 플로라폼의 반 정도를 제가 잘랐어요. 그리고 나서 밑에 높이를 먼저 올려놨어요. 그리고 얘를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 높이가 이렇게 굉장히 깊어요. 깊다 보니까 지금 긴 플로라폼을 안에 넣었던 이 높이가 한 5cm 정도로 올라와 줘야 되는데 수평으로 돼버려요. 수평으로 돼버리면 꽃을 어떻게 꽂아야 되면 파라렐로만 꽂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옆으로 꽂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높이 조절이 굉장히 중요해서 하나를 더 밑에다 깔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얘를 넣는데 여기서 자를 때 잘 자르셔야 돼요. 얘가 퐁당 들어가도 안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손을 꽉 눌러주시면 여기 밑에 이렇게 보이시죠? 그죠? 이렇게 보이는 부분으로 가장 긴 쪽으로 얘를 잘라낼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이쪽 테두리 부분을 좀 잘라내시고요. 하시다 보면 요령이 생겨서 잘 맞게 자르는데 이 화기에 딱 닿도록 이렇게 해서 쭉 넣으시면 되는데 그래서 얘가 엎어졌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도록 별짓을 다 해도 움직이지 않도록 이렇게 고정을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밑에 부분은 이렇게 공간을 많이 남기셔야 돼요. 그죠? 왜? 물을 담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떤 분은 플로라폼을 여기 동그랗게 다 차버리잖아요. 물을 아무리 주려고 해도 물은 계속 밖으로 넘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공간, 손으로 들어갔을 때 이렇게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꽃을 꽂았을 때는 지금 보세요. 꽃은 이렇게 많은데 저는 조금밖에 안 넣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다시 좀 꽃이 많은 거에 좀 비중을 두고 옆에 있는 것을 조금만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플로라폼도요, 물을 안 먹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자르기도 좀 불편스러워요. 자, 넣고 또 옆에 부분 다시 밑에 있는 받침이 있기 때문에 밑에 퐁당 빠지질 않거든요. 조금이라도 받침이 있으시면 얘가 고정이 딱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전체를 고정. 제가 어떤 스타일로 꽂을 것 같은지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어떻게 꽂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냥 저는 내추럴하게 그냥 꽂을 거예요. 돔도 아니고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얘가 지금 생긴 이대로 그냥 꽂을 건데 그대로 꽂아도 굉장히 멋스러운 형태가 될 거예요. 꽂으실 때는요, 이렇게 옆에 있는 잎은 따주셔야 돼요. 지금은 싱싱하니까 그렇지만 시간이 가면 얘네들이 이렇게 한두 개 정도는 조그맣게 남기셔도 괜찮거든요. 자, 사선을 굉장히 많이 잘라주셔야 물을 많이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앞으로도 가고 제가 많이 넣다 보면 얼굴을 다 맞출 필요는 없으세요. 옛날에 어느 교회 목사님께서 나도 좀 꽃 좀 보자 그러시더라고요. 보니까 꽃을 다 앞으로만 꽂으니까 이 본인은 맨날 뒤통수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좀 꽃 좀 보게 뒤에다 한두 송이라도 좀 꽂아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그다음부터는 뒤도 예쁘게 꽂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이쪽으로도 가죠. 대신에 얼굴을 좀 맞춰줄 생각이에요. 밑에 있는 발은 좀 지그재그로. 왜냐하면 이 부분은 나중에 다른 걸 넣으면서 다 가려지게 되거든요. 뒤쪽에도 넣어주시고요. 오늘 이거 보시면서 야 무진장 쉽다 이렇게 하시면 전 성공한 거예요. 이렇게 쉽게 하는데도 어렵다 하시면 안 돼요. 대신에 꽂는 거 굉장히 깊이 넣어주셔야 돼요. 보세요. 이거는 3cm가 아니라 5cm를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움직이질 않아요. 네. 이 디자인은 어떤 거에서 응용이 된 거냐면 피닉스 디자인이라고 있어요. 피닉스 디자인은 불사조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우리 그 화산의 분화구가 터진 모양이 있죠. 지금 제가 가운데는 이렇게 넣지만 밑에는 그렇게 많이 안 넣을 거예요. 그래야 위에 부분이 눈이 시선이 더 가면서 얘가 살거든요. 그래서 밑에는 위에보다는 조금 더 약하게 아니면 둥근 모양으로 그렇게 꽂으려고 해요. 모양이 이렇게 자유자재로 어디가 앞인지 모르게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해바라기를 5송이를 갖고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럴 때는 앞면만 보이도록 해야 돼요. 근데 지금 해바라기가 저는 한 뭐 20송이 정도 되기 때문에 꽃의 색깔, 형태 이런 것들을 그냥 무시하면서 자유롭게 이렇게 꽂고 있습니다. 잎이 이렇게 싱싱하다는 거는 꽃도 싱싱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돌려주고 또 혹시 뭐 이렇게 꽂아놓은 다음에 이걸 꼭 나만 관리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죠? 친한 분을 하나를 두시고 제가 없을 때는 이 꽃에 물 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꽃 꽂을 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지난주에 꽂았던 거 치우는 거. 전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한 분을 좀 부탁을 드렸어요. 저는 근데 부탁드리는 것도 치워달라 그러면 기분 나빠할 수도 있거든요. 저는요 꽂는 건 너무 쉬운데요 치우는 게 제일로 힘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럼 내가 다음 주부터 시간 날 때 치워줄게. 근데 지금까지 잘 치워주세요. 그래서 어느 쪽이 앞으로 됐냐면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쪽에 앞으로 됐습니다. 그 다음에 루드베키아나 얘나 거의 비슷하죠. 그죠? 작은 해바라기 같은 느낌이 드시죠? 그래서 얘는 그렇게 길지 않게 지금 옆에 뼈 쪽 나온 부분으로 어떤 데는 이제 단상이 되게 이렇게 그 넓이가 좁은 데가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엄청 신경 쓰시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얘 때문에 걸치장스러워서 앞을 나갈 수가 없어. 옆에가 쭉 나와가지고 앞에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게 너무 이제 불편해서 그러신 분, 그렇게 이제 단상이, 교회는 크지만 단상이 작은 데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 감안을 하셔서 어떤 데는 옆으로 굉장히 길게 디자인을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데는 길게 우회로 천장이 높은 데는 오히려 우회로 길게 그렇게 표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뒤쪽도 혼나지 않으려면 뒤쪽도 이렇게 조금씩 꽂아 주셔야 돼요. 똑같은 국화긴 하지만 조금 아까 보셨던 것보다는 조금 크죠. 그래서 얼굴이 큰 거, 중간 거, 작은 거, 잔잔한 거 이렇게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막상 얘는 꽂아주면 이게 얘인지 얘가 얘인지 별로 그렇게 구분이 가진 않습니다. 제가 한번 돌려보고 다시 앞쪽으로 보시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제 꽂다 보면 너무 교차돼서 눈에 조금 가시처럼 보이는 것들은 이렇게 다시 빼서 좀 위치도 좀 옮겨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서 조금 시간이 좀 걸리시죠, 보실 때? 제가 한 3분의 2 정도 하고 꽂으면 금방 꽂을 텐데 처음부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플로라폼 고정하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이런 느낌은요 굉장히 얘네들을 약간 환상적인 세계로 안내를 합니다. 이렇게 잔잔한 것들, 그렇죠? 잔잔한 것들은 가장 이 잔잔한 것 중에 표현이 안 되는 게 미스티 블루예요. 주로 이제 퍼플톤 계통은 성전 꽃꽂이 할 때 조금 주의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멀리 봤을 경우에 얘네들이 그 컬러 자체가 굉장히 다운된 컬러이기 때문에 표현이 안 되거든요. 저는 이제 꽃을 해보니까 요 노란색, 빨간색들이 저희 뒤쪽에 배경이 약간 브라운색이거든요. 연한 브라운, 베이지. 그러다 보니까 노란색, 빨간색 이게 잘 어울려요. 파스텔 톤은요 전혀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언제 예쁘냐면 가까이 가서 볼 때 되게 예뻐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제가 잘 신경을 쓰고 합니다. 교회마다 뒤 배경들이 다 틀리거든요. 해주시고요. 뒤쪽에도 꼭 꽃을 지금 요즘에 나오는 이런 국화들은 아까 그 단일 처리를 해서 농가에서 단일 처리를 해서 이렇게 상품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채소를 1년 내내 먹듯이 화해도 1년 내내 보는 것들은 다 기술을 요해서 나오는 것들이라 예전에는 꽃들도요 꼭 그 시기에만 있었어요. 조금 이제 너무 노란색들이 식상하니까 노란색과 빨간색을 좀 더 섞어주시면
얘는 이제 금사철인데 기능사 시험에 엄청 자주 준비물로 가지고 오라는 소재 중에 하나고요. 이거는 사시사철 시장에 다 나오는 소재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린으로 쓸 수 있지만 어떤 때는 꽃처럼 사용되는 소재 중에 하나입니다. 금사철. 자, 여기 해바라기, 그 다음에 얘는 그 태양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소국 국화예요. 그리고 아까 조금 컸던 거 루드베키아. 그 다음에 하이페리콤. 그죠? 이 열매가 하이페리콤입니다. 제가 왜 이걸 넣냐면, 보시면, 아스파라가스가 너무 파래요. 그죠? 너무 파라다 보니까 여기 있는 이런 노란 색깔들이 조금 더 여기 있어주면 이 너무 파란 것들을 약간 중화를 시켜주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금사철을 같이 사용한 거예요. 그리고 주의해야 될 점은 수평 부분을 잘 메꿔주셔야 돼요. 수평 부분. 그래서 제가 그래서 플로라폼은요, 이 소재를 보시고 얘는 플로라폼을 2장 이상 써야 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플로라폼을 이렇게 쓰다 보면 자기 나름대로 요령이 생겨요. 조그만 거 한 장을 갖고도 장미 100개 이상을 꽂게 되고 200개 정도 꽂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방사상의 초점을 어떻게 잘 넣느냐에 따라서 그 활용도가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제 잘 못 꽂는 사람들은 꽃을 보면요, 플로라폼에 걱정을 먼저 해요. 이렇게 조그만 거 갖고 어떻게 이걸 다 꽂아? 이렇게 생각들 하시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아주 쉽게 꽂는 성전꽃꽂이 하나 꽂았습니다. 자, 여기가 국화가 아까워서 뒤쪽까지 꽂고, 그죠? 쓰레기가 요거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한 작품 했는데 잡아 당길까요? 이렇게? 그죠? 해바라기가 굉장히 자유롭게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해바라기를 줄 쓴 것처럼 이렇게 했다고 하면 좀 안 예뻐요. 뭔가 정형화돼 있고 좀 딱딱하고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 부분은 여기 이쪽 뒤에서 봐도 앞이 되고 이렇게 자유자재로 해서 제가 한번 쭉 돌려보면, 그래서 아까 제가 어떤 형태를 응용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예, 피닉스 디자인을 제가 응용해서 이렇게 컬러에 맞춰서 하나를 꽂았습니다. 감사합니다.